사무소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일단은 분사무소가 나오잖아요. 지문이 분사무소가 나오면 일단 분사무소는 누구에게만 허용된다? 그렇죠. 이게 법인에게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에 관한 그 모든 사항이라 봐도 되죠. 모든 사항은 어디서 관할한다? 주된 사무소 관할청에서 관할한다. 이게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은 주된 사무소에서 관할한다. 그러면 분사무소는 누가 둔다? 법인이.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분사무소는 어디에다가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관할청에 등록한다, 신고한다. 신고한다. 그리고 1사무소는 시군구별로 몇 개? 하나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무소가 한 개 있다는 거죠. 그 사무소가 있는 지역에는 분사무소 둔다, 못 둔다? 못 둔다. 딱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분사무소에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대표겠어요? 책임자겠어요? 책임자. 그럼 분사무소에는 등록증이 걸려 있겠어요? 신고 필증이 걸려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만 잘해도 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은 다 그죠? 주된 사무소에서 관할한다가 원칙인데 딱 하나가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 있죠?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는 어디 관할이다? 분사무소 관할 시 도조례에 따른다. 아셨죠? 여기. 그래서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요거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에 따른다. 요거 딱. 그러니까 분사무소 자신이 요것만 알아도 기본적으로 답은 나와요. 정리해보면.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 가지고 등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가 북구죠, 그죠? 북구에다가 갑이라는 법인이 사무소를 두고 싶어요. 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사무소를 두고 싶으면 갑 법인이 뭐 하면 될까요? 등록하면 되죠. 그죠? 등록하면 되고, 등록했을 때 등록 신청에 대해서 7일 이내에 통지해 주겠죠. 그러면 보정의 설정 여부를 보정하고 신고하면 등록증을 교부해 주겠죠. 여기에 있는 각 법인의 사무소를 뭐라 그래? 주사무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등록과 보정과의 관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록 후에 뭐 합니까? 보정을 설정하죠. 이렇게요. 이유는 말씀드렸죠. 왜 등록 후인지. 개공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고요? 그러면 북구에다가 주된 사무소가 두고 있는 각 법인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죠. 분사무소를 두되 어디를 빼고는 둘 수 있어? 여기. 이름도 있죠. 북구청,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군구별로 뭘 둘 수 있더라? 네,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뒀냐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게 양산이니까 양산시에다가 그죠? 분사무소를 둬요. 그러면 자, 분사무소를 설치했는데 분사무소를 뒀다는 말은 일단은 이건 법인이죠. 그러면 보정이 문제예요? 신고가 문제예요? 신고 전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때 바로 중개사고가 생겨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뭐부터 하고? 보정을 먼저 설정하고 만다. 신고합니다. 원래 각 법인의 보정 금액은 2억이거든요. 그럼 분사무소 설치할 때마다 얼마씩? 1억씩 추가가 돼요. 분사무소 한 개 있으면 법인의 보정 금액은 얼마일까요? 3억입니다. 두 개 있으면 4억 되고.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분사무소에서 중개사고가 터졌죠? 지금 분사무소 한 개 있어 지금. 1대 얼마까지 책임진다고? 3억까지 책임져요. 그러니까 책임은 분사무소, 주된사무소 따로가 아니고 법인, 갑법인 전체로 책임져요. 이야기 좀 아니지? 그러면 보정 후에 신고를 합니다. 어디다가? 이렇게. 주된사무소 관할청이 하겠죠? 주된사무소 관할청은 필증을 교부해 주거든요. 며칠? 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우나 신중을 기하할 때는 처리기간이 7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분사무소 관할청은 알아요, 몰라요? 분사무소가 설치된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된사무소에서 분사무소 관할청에 언제까지? 지체 없이 설치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아셨죠?
그리고 분사무소에서 소공을 고용합니다. 누구한테 신고할까? 주된 사무소에다가. 분사무소에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죠. 누구? 책임자 찍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용하는 도장 인장도 등록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주된 사무소에다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분사무소 양산시에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때는 어디 조례를 따를까요? 이런 차이, 표현의 차이를 주의하는 것 자체가 이 과목을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시도조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익숙하지 않아. 시는 다 똑같은 시야. 창원시랑 그 부산시가 동격이지. 양산시도 부산시장하고 동격이고. 근데 왜 자꾸 같은 소리 하는 거죠? 그죠? 경상남도 아셨죠? 물론 양산시장은 되게 좋아하겠지. 그죠? 부산시장하고 동격이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어디 경상남도 그래 제가 잘못 적어서 앞에 경남을 적는 긴데 경남 양산시를 적는 긴데 아셨죠? 그래서 요것만 그러니까 중개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만 어디? 예, 양산. 그리고 여기에 분사무소에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분사무소가 되면 책임자가 나와야 돼, 대표가 나와야 돼. 책임자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등록증이 와야 돼요. 신고필증이 나와야 돼요. 신고필증이 이것만 알아도 자꾸 질문을 바뀌어요. 잘 바뀌어 놓으니까. 책임자는 그러면 아무나 됩니까? 공인중개사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라야 돼요. 실무 교육을 이수한 자가 돼요. 다만 법인 중에서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죠. 이게 뭐예요? 특수법인이에요. 특수법인은 굳이 책임자 요건을 정하지 않아요. 해도 상관이 없지만 공인중개사인 자를 실무교육 받은 공인중개사인 자를 책임자로 둘 필요는 없다. 아셨죠? 요거.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은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이해하겠죠? 주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습관적으로. 분사무소가 나왔어. 주어는 법인이.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 주. 아셨죠? 뭐만 빼고. 주택중개보수만 빼고. 그죠? 자, 갑니다. 그래서 조문의 교재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면 돼요. 가요. 그리고 이 제목이 문제예요. 문제. 자, 분사무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체킹하실 건 누가? 법인이. 그죠? 법인입니다. 넘어가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서. 자, 첫 번째 설치 요건입니다. 1번에 주어 잘라야 되죠. 법인인 개공은 컷 자르고 그 다음에 끝에 신고할까요? 등록할까요? 어디 하냐고? 86페이지. 86페이지에 본문을 보시자고요. 조문만 사실 봐도 되는데 법인인 개공은 잘랐죠? 쭉 가서 어디? 뭐하고? 신고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또 등록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관할구역 내외 외 지역이죠. 두 개 되니까요. 그리고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없어도 돼요. 그리고 밑에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겁니다. 기억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한 제외한에다가 줄을 긋고 시군구 단위에서 몇 개를 초과할 수 없다? 하나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전국에 시군구 수가 500개가 있으면 법인의 분사무소의 최대 개수가 몇 개더라? 499개. 아셨죠? 이해갑니다. 책임자가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교육 받았을까요? 그죠? 큰 제목 보세요. 본문 보지 말고. 분사무소의 책임자로 둘 것. 그리고 디귿에 보니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수료했을 것. 그리고 보정을 설정했을 것 있죠? 이게 보정을 설정한다는 말이 보정 후 신고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분사무소를 확보하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김에 이 분사무소에 설치했을 때 보정 금액이 얼마라고?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끝에 보면 1억 이상 추가되어 있어요. 1억 이상 추가에다 줄을 딱 긋고 추가라는 말은 뭘까요? 더하기 이 말입니다. 87페이지에 위에. 그래서 추가라는 말은 기본 법인이 얼마? 2억에다가 분사무소가 설치될 때마다 얼마씩? 1억씩 올라갑니다. 실제 시험이 3번 나왔습니다. 분사무소를 2개 뒀을 때 얼마냐? 4억. 3개 뒀을 때 얼마냐? 5억. 4개 두면 6억. 더하기를 할 줄 아는지 물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설치 신고입니다. 문제를 그러니까 위에 제목을 보고 대답하세요. 본문 보지 말고 기억이 거슬려야 되니까
신고 관할입니다. 어디? 주된 사무소에다 신고한다. 그 뜻이죠. 갑니다. 두 번째, 신고 시 첨부할 서류에 보니까 서류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했는지를 누가 확인하죠? 등록관청이 확인하기 때문에 맞죠? 우리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네온에 갑니다.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있죠? 뒤에다가 적어요. 뭐라고? 보정 후 신고라는 뜻입니다. 보정 후 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수료 나쁘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신고 필증의 교부라고 보이시죠?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그랬는데 며칠일까요? 7일입니다. 7일. 그 다음에 재교부 남아두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통보. 분사무소 관할청에다가 통보해주죠. 누가 누구에게? 주된 사무소 관할청이 분사무소 관할청에다가 언제까지? 가급적 빨리요. 이미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통보해줘라. 아셨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에도 통보합니다. 등록관청은 자 언제까지 통보 안 됩니까? 네, 다음 달 10일요. 다음 달이 빠지면 안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찾았습니까? 잘 따라오면 돼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자꾸 본 내용을 보려 하지 말고 제목을 자꾸 제목을 보시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셨죠? 이 제목에는 뭐가 포인트인지 거기에 자꾸 맞추세요. 갑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그리고 거기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오늘은 이 과목 요만큼, 내일은 이 과목 요만큼 그렇게 제 경험에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은 한 과목을 잡아가지고 가능한 짧은 시간에 끝내야 됩니다. 이 완독 1독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1독 아셨죠? 공부를 했다가 오늘은 요거 하고 저거 하면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 과목이 있잖아요. 전체를 한번 딱 보고 나면 짧은 시간에 가능한 짧은 시간에 보고 나면 뭔가 남아요. 아, 이 과목이 대충 이런 거구나. 아셨죠? 그래서 공부는 이독할 때 두 번째 들을 때가 진짜 듣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용어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게 한 달쯤 지나고 책이 1독이 되면 기본적인 용어들이나 이게 감이 와요. 그러다 이제 두 번째 때 들을 때부터는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따져가면서 아셨죠? 딱 제대로 딱 한번 정리하고.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저는 골고루보다는 편식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편식. 확 잡아가지고 가능한 짧은 시간에 끝낸다. 그러면 뭔가 남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랬죠. 6월 말까지는 공인중개사법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나는 끝낼 수 있어. 최소한 수업 시간에 매번 반복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런 것들은 귀에 익히고 수업 시간에 안 빠지시고 오시면 70% 정도는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세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다음 나머지 지역은 뭐 하셔야 돼? 민법하고 결혼해야지. 동차하시면 6월 말까지. 딱 그래서 반타작 딱 될 만큼 수준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인데, 자, 사무소를 어떻게 한다고? 공동사용하는 거죠, 그죠? 공동사무소다 놓으면 핵심은 이거예요. 공동사무소를 사용하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은 없다. 그리고 각각 다 따로다. 그러니까 공동사무소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공동이에요. 뭔 말이겠죠? 사무소를 같이 쓴다는 거 말고 대표가 일괄, 함께, 공동으로라는 말 자체가 넣으면 틀린 겁니다. 다 따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공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방법은 신규 등록에 의하거나 또는 사무소 이전이라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하고 여기에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사용 승낙서는 누구 거냐 그러면 현재 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자 있죠? 그걸 뭐죠? 이걸 다른 계공 그럽니다. 다른 계공의 사용 승낙서. 자, 이거 그림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 북구에 그죠? 북구에서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요 각 법인이라는 자가 있고요. 북구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을이라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한 없다 그랬으니까 있다고 대답해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신규 등록을 하는 거죠. 하면서
뭘 첨부한다고?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는 거죠. 이거 누구의 승낙서? 갑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계공의 승낙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업무 정지 중에 있는 거예요. 승낙서를 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출입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이 지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중에 있는 계공이 승낙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여기 양산입니다. 양산에서 사무소를 두고 업을 하고 있는 병이라는 부칙상의 계공이 있습니다. 부칙상 계공은 갑 법인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단 있다라고 대답해야 되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개사무소를 뭐하면 이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공동 사용의 방법은 신규 등록이나 사무소 이전 두 가지 방법이죠. 그리고 사무소 이전이다 할 때 보니까 병이 현재 업무 정지 중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무소 이전에 의해서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네에다가 사무소를 하나 구했어요. 그러면 동네로 이 사무소를 옮기는 건 될까 안 될까? 이건 됩니다. 두 개 기본 차이 아시겠죠?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전은 안 되지만 그냥 사무소 이전은 돼요. 아셨죠? 업무 정지 중이라도.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사무소를 옮깁니다. 현재 지금 이 사무소를 누가 쓰고 있어요? 갑하고 을이 쓰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사무소를 딱 옮기려고 하니까 갑, 을 중에 을이라는 사람이 업무 정지를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병은 이 갑, 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로 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둘이 쓰고 있다가 을이 업무 정지를 받아도 갑은 중개 업무를 할까 안 할까? 하겠죠. 문 열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열려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을은 승낙서를 못 주지만 누가? 업무 정지 받지 않은 갑은 승낙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겠죠? 말로 풀면 이렇게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처분 이전에 이미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계공이 승낙서를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죠? 예. 요게 사무소 이전. 그리고 여기 갑을병이 사무소를 같이 써요. 지금 쓰고 있으면 등록증이 몇 개 걸렸을까요? 보증서는 몇 개? 3개. 자격증은 최소 2개 이상. 얘는 없거든. 자격증이. 그리고 왜 최소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그죠? 소공의 자격증도 다 걸거든요. 그러니까 병은 자기 거는 없지만 자기의 고용한 소공의 자격증은 걸어야 돼. 기분이 안 좋겠지만. 아셨죠? 그리고 갑을병이 점심을 먹어야 좀 더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밥값 누가 내야 돼? 더치 아셨죠? 각자입니다. 다 각각입니다. 제한 의무 아셨죠? 책임은 누가 진다? 각자가.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한 없음 각각. 아셨죠? 그 내용을 다시 체크하시면 돼요. 자, 사무소 공동사용 91페이지입니다. 사무소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설치 방법 보입니까? 방법은 어떻게 해요? 사무소 등록 있죠? 첫 번째 줄에 등록하거나 이전함으로써 설치할 수 있다. 됐습니까? 보셨죠? 네, 그리고 설치 제한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사용 승낙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기억 니언이 있어요. 기억 니언의 내용이 그거예요. 업무 정지 중인, 자 보세요. 기억에 업무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계공에 공동 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은 돼? 안 돼? 안 돼요. 다만 업무 정지 계공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인 다른 계공은 제외된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니언 업무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전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업무 정지 기간 중이라도 단순한 이전은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차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승낙서를 제출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맨 마지막 줄 있죠? 누구의 승낙서? 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 체크하시고, 개별적 운영, 딴 게 아니고 책임은 누가 진다? 각자가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으로 갑니다. 일단 이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자, 분사무소와 더불어서 사무소 파트에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무소를 이전한다. 사무소 이전이라는 말은 등록증상에 뭐가 바뀌었죠? 기재사항이, 소재지가, 그러니까 기재사항 변경의 뜻이에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다.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등록증을 어떻게 합니까? 재교부합니다. 그래서 등록증 재교부에 재교부 해야 되는, 재교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등록증을 재교부 해야 됩니다. 재교부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재교부는 등록증을 새로 신규로 발급해 준다는 말이 재교부입니다. 아셨죠? 네, 새로 해줘야 됩니다. 새로. 그러니까 새로 해주니까 사무소를 이전할 때 등록증을 제출할까 안 할까?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 받죠. 그죠? 자, 그러면 사무소 이전인데 사무소 이전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게 뭐냐면 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는지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송부라는 말이 옵니다. 좀 이따 들으시면 아는 거고요. 그리고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게 되면 관 내에서 움직였으니까 등록증상의 관인이 같아야 달라요. 등록 관청이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 관청이 똑같기 때문에 새로 굳이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등록증을 다 갖고 가잖아요. 갖고 가면 사무소 소재지 있죠? 소재지에다가 줄을 딱 꺼요. 빨간 줄 두 줄을. 끊고 그 담당 공무원이 그 수정 도장 있죠? 위에 딱 찍어요. 찍고 수기를 해요. 옮긴 주소를 그대로 적어요. 적고 다시 돌려줘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관 내 이전의 경우에는 등록증, 원래 재교부해야 되지만 등록증 교부가 가능합니다. 등록증을 뭐 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답니다. 이건 뭐냐? 내용을 변경해서 돌려준다 말입니다. 변경 교부를 말합니다. 변경 교부를 말합니다. 즉 정정해가지고 돌려준다. 재교부는요 신규 발급이고 새로 주는 거고. 이해하겠죠? 그리고 사무소를 옮길 때, 자,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사무소를 관할구역 내에서 그리고 같은 건물 내에서 같은 지번 내에서 이전하더라도 신고를 생략하는 건 없어요. 사무소 이전은 어떻게 하냐고?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소를 옮기기 전에 신고하는 게 편할까요? 옮기고 난 다음에 나 옮겼어? 라고 하는 게 편할까? 그죠? 사무소를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10일입니다. 10일의 의미가 뭐죠? 천천히 어쨌든 알려줘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관할구역 밖으로 오죠? 관할구역 밖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 개공이 지금 예를 들어 갑법인이라는 사람이 옮기고 신고한다라는 말은 이미 사무소는 A에 있을까 B에 있을까? B에 있죠.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를 A에 하는 게 편할까요? B에 하는 게 편할까요? B. 그래서 관할구역 밖으로 가게 되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라 이 말입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란 현재 사무소 관할청을 말하죠. 그 말입니다. 그러면 A에 있을 때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사무소는 이제 신고했으니까 옮겼겠죠. 그러면 행정처분은 현재 사무소 관할청이 하는 게 편하겠어요? 이전 전 관청이 하는 게 편하겠어요? 감독이 처분하고 나서 사후 조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사무소 관할청이 행정처분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관내 관외를 구분하셔야 되고 사무소 이전은 반드시 후 세 개. 이해하겠죠?
사무소 이전에는 전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이해하겠죠? 거기만 딱 체킹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사무소가 딱 나오잖아요. 1사무소 원칙이죠. 상치와 1대1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 그 다음에 분사무소가 나오면 주어는 법인. 뭐가 따라온다? 주. 뭐만 예외다? 주택중개보수만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다. 그 다음에 사무소 공동사용 나왔죠? 그러면 제한 없음, 각각 그거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무소 이전은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등록증을 어떻게 한다? 재교부 해야 된다. 하셨죠? 그래서 관내인지 관외인지를 구분하고 그리고 반드시 후 이것만 알아도 찾아져요. 자, 교재 한번 체킹해 보십시다. 사무소를 이전하는데 자, 중개사무소 이전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이번에 보니까 중개사무소의 이전 절차하고 이전 신고가 나오는데 이전 신고는 이전 한 날부터 며칠? 10일이니까 사전 신고, 사후 신고, 사후 신고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신고 관할이 나옵니다. 사무소를 이전한다 그럴 때, 자, 일단 등록 간청이 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줄 보십시오. 다음 94페이지에. 관할 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누구한테 이전 후 관할청에다가 신고해야 한다. 그죠?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은 누구한테 할까요? 주된 사무소 관할청에 하겠죠? 그 다음에 신고 서류에 보니까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록증을 왜 제출하는지 아시겠죠? 관외라면 새로 발급받을 거니까 반납하는 거고 관내라면 소재지를 수정해서 그죠? 변경해서 다시 받아야 되니까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증 필정 등에 재교부 해가지고 보시고 근데 우리가 재교부는 즉시 재교부라고 기억하셨죠? 그런데 사무소 이전은 새로운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거죠. 제가 사무소 설치나 신중을 기할 때는 며칠? 7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저 재교부는 즉시가 아닙니다. 새로운 곳에 사무소를 설치한 겁니다. 저 설치.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해봐요. 사무소 등록할 때도 설치하죠. 분사무소 설치하죠. 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도 새로운 곳에 설치하죠. 저 경우에는 왜 7일이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와야 돼요.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된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서류상 보고 바로 등록을 통지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 대장상에서 허가받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러 와요. 이해하겠죠? 게을러 빠진 담당 공무원은 보름이 돼도 안 와, 인간이. 진짜 그 공무원들이 엄청 바쁘고 사실은 바쁘거든요. TV 보면 맨날 무슨 뭐 추가 수당 얻으려고 뭐 어쩌고저쩌고 안 좋은 소리 나왔었지만 공무원 바빠요. 바쁜데 그 걔들도 바쁘다 이러더라. 왜 안 오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담당 공무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창원에 구가 몇 개 있는데 그 성산구라는 데가 있거든요. 성산구라는 거기 담당 공무원은 등록 신청하잖아요. 아, 제가 오늘 일 처리한다고 바쁘거든요. 그게 좀 빨리 좀 오실 수 없을까요? 아, 그럼 제가 오후에 나가거든요. 그럼 바로 처리해줘요. 근데 어창구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전에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지금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그죠? 그래갖고 아니 저 성산구 이런 거 그냥 성산구 가서 사세요 이런데. 요새 그런 공무원도 있어요. 아, 왜냐면 답답한 거는 그 소장이거든요. 왜냐면 또 감독도 오잖아. 감독도 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갑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서 그렇지. 요새는 민원 넣으면 돼요, 그냥. 민원 넣으면 담당 공무원도 박살나요, 하여튼. 박살나는 게 아니라 엄청 귀찮아요.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면 무조건 처리가 나와야 돼요. 결과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조치가 사고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가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안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귀찮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바빠요. 그래서 하도 안 그래갖고 다 현장 확인 온다고 막 글을 샀더니 결국 나중에는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 사진 찍어 보내주고 등록 처리했어. 지금 이 방송 때죠 이거.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저쪽에 동네, 제가 사는 동네라서 하여튼 꼴통이 꼴통. 하여튼 그러니까 진짜 그죠. 그러면 그냥 끝날 것 같다가 근데 나가는 길에 볼게요. 이러면 오지도 않고 근데 하여튼 그 구청에 그 사람 빼고는 다 바빠요. 자, 어쨌든 그래 이제 등록증 재교부가 7일인가 아시겠죠? 즉시 재교부에 원래는 그런데 봐봐요. 동그라미 니은에 봐봐요. 니은에. 다만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관할지역 내로 동그라미 했죠? 여기는 뭐 할 수 있어요? 교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예외적으로 재교부해야 되는데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서류 송부 나오죠? 제목을 딱 봤죠? 본문 읽지 말고 서류 송부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이거 관내야 관외야? 네, 관외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송부 요청에 대해서 지체 없이 뭐라고 송부해야 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송부라는 건 송부가 의무예요. 송부 요청을 해야 되고 송부 요청 의무에 대해서 이전 전 관청은 송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관할구역 밖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다고 이전 전 관청이 그냥 송부하는 게 아니에요. 후 관청이 송부 요청을 해야 되고 송부 요청을 하게 되면 아셨죠? 관련 서류를 송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개업공인회사가 중개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관청은 이전 후 관청에 대해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그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라고 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거예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전 후 관청이 송부 요청을 하면 아셨죠?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사무소 이전했다고 봐봐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죠? 그러면 이전 신고를 누구한테? 전 관청이 후 관청이에요. 후 관청이 하니까 이전 전 관청은 옮겼는지 말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송부 요청을 하고 송부한다고. 그러면 송부 서류가 체크만 하면 돼요. 기억의 등록대장, 니은의 등록신청 서류, 디귿의 최근 1년간에다가 줄을 딱 꺼보세요. 어디 하는지 아시죠? 모르시면 손을 크게 드세요. 왜 최근 1년간이냐 그러면 업무정지 있잖아요.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잖아요. 그게 처분의 효과가 누적되는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2월달에 작년 2월달에 행정처분 받았잖아요. 지금 1월달이죠. 그러면 1월달에 행정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 할 때 뭘 고려한다고? 1년 안에 받았던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고려해서 처분해요. 이해하겠죠? 제일 대표적인 게 업무정지가 3번 걸리면 삼진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1번 받았지? 2번 받았죠? 3번째 업무정지에 걸리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바로 날려버려요. 뭔 말이겠죠? 그러니까 앞에 행정처분의 1년 안에 몇 번 받았는지를 따져보는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1년간의 관련 서류 통보합니다. 그리고 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더 이상 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다.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해 보십시오.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첫 번째 줄 끝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는 말이 뭘까요? 현재 사무소 관할청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 권한도 이전 신고도 현재 사무소 관할청에 하라. 이해하겠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역시 이전 신고도 통보하죠.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에다가 줄을 딱 끄고 다음 달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에 가보십시오. 자, 분사무소 옮겼어요. 분사무소를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소가 여기 있는데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던 분사무소를 어디로? B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분사무소를. 그러면 분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누구한테 했겠어요? 그죠? 주된 사무소 갑이라는 법인이 있으면 주된 사무소에서 했겠죠?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할까 안 할까? 해줘야 되겠죠? A 할까요? B 할까요? A, B 할까? A, B에다가. 왜냐하면 여기는 폐쇄된 사실 알려줘야 되고 여기는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해하겠죠? 언제까지? 가급적 빨리. 지체 없이. 그러니까 이전 전하고 이전 후에 둘 다니까 밑이 나오겠어요? 또는이 나오겠어요? 밑, 엔더. 그래서 밑 대신에 또는으로 가끔 바뀌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분사무소, 그리고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있잖아요. 여기 이전의 경우에도 성부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봐봐요. 분사무소를 A에서 B로 관할구역 밖으로 갔잖아. 관할구역 밖으로 간 거예요. 그럴 때 성부라는 말이 있을까? 상식적으로. 없죠. 있을 수가 없지. A에서도 누구한테 신고했어? 주에다가. B에서도 누구한테? 그렇죠. 분사무소에 관련 서류는 주된 사무소 관할청이 다 가지고 있어요. 성부에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사무소 이전은 관할구역 내 이전과 같은 말이에요. 주된 사무소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하겠죠? 그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에서 첫 번째 줄 끝에 하고 껐어요.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 관할청에 통보한다. 맞죠? 그리고 이전은 그 장소에서 더 이상 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은 어떻게 될까? 철거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딱 귀에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신고는요. 경미한 거예요.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해 라고 알려주는 게 신고거든요. 따라서 신고 의무를 게을렸다 해태하면 제재는 백과요. 제일 경미한 거.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다시 갑니다. 97페이지 이제 잘 따라오면 됩니다. 이거 사무소를 여는데 중개사무소에다가 개시 걸려 있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에는 뭐가 걸려 있을까요? 4개가 걸려 있을 거예요. 그죠?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보증서, 보수요율표, 그 다음에 뭐 바르게 살기 운동연합회 회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각종 위촉장 다 필요 없죠? 사업자 등록증은 네, 걸려 있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상의 개시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묻죠. 등록증, 자격증, 보증서, 보수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딱 걸려 있어요. 보통 5개는 딱 걸려 있어요. 예전에는 사업자 등록증도 없을 수 있어요. 왜? 사업자 등록은 업무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안 해도 이건 직권 등록이기 때문에 뭔 말이겠죠? 직권 등록이니까 세무서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뭐 알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안 되죠. 그게 왜? 현금 영수증 발급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답이 뭡니까? 여기서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개시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딱 보면 알겠죠? 사업자 등록증. 얘만 네모잖아. 이게 개시 의무사항이고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뭘까요? 경미합니다. 경미하다 그러면 뭐라 해야 돼? 백과. 아셨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나머지 안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이 갑니다. 중개사무소 명칭이 몇 개 있을까? 제가 항상 그 질문을 드리면 찾아서 대답하세요. 아셨죠? 사무소 명칭이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하고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이 2개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무소 명칭을 개업 공인중개사인 자가 그죠? 위반하게 되면 이거 우리 문자 관련 위반으로 봐요. 그리고 제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거쳐요. 아셨죠? 그런데 만일에 이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이걸 우리는 유사명칭이라 봐요. 유사명칭. 아셨죠? 유사명칭의 경우에는 제재가요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반인데 누가 위반했는가 따라서 제재가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가 문자 관련 위반이라고 묶어서 보는 경우가 3개 있거든요. 사무소 명칭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이 있었죠.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어요. 제재는 백과입니다. 개공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아셨죠? 왜? 자격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뒤에 요 문자 관련 위반으로 묶어볼 게 뭐냐면 5개 광고물이에요. 5개 광고물이란 뭘 말하느냐? 간판, 아셨죠? 간판을 말합니다. 5개 광고물의 범주에 현수막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5개 광고물은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하게 되면 그 간판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표기되어야 한다. 이렇게요. 세 가지를 묶어서 문자 관련 위반으로 보고 제재는 똑같아요. 어떻게? 백과예요. 백과. 자, 그래서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보이시죠? 그리고 문자를 정해야 된다 돼 있고 넘어갑니다. 이번에 중개인은 끊어요. 중개인이 누구예요? 부칙상의 개공이에요. 그래서 부칙상의 개공은 위반하게 되면 문자 관련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써야 돼?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에 하나여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5개 광고물에는 항상 그 제목처럼만 기억해요. 5개 광고물 뭐라고? 성명 표기 의무예요. 나머지 안 읽어도 돼요. 아, 간판을 달 때는 이름을 적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걸려있는 간판에 다 이름 적혀있어요. 대표 아니면 소장 누구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안 봐도 되고. 근데 개공 아닌 자라고 내줘. 지금 밑에 동그라미 쌍가로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끊어요. 쌍가로 3번 찾았습니까? 명칭 사칭 금지. 아셨죠? 거기에 몇 대 몇입니까? 이거 1대1입니다. 1대1. 그냥 명칭 사칭 금지 해가지고 어디 쭉 끝에 가니까 유사한 명칭 보이죠? 예, 유사한 명칭은 몇 대 몇이라고? 1대1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있잖아요.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면서 해당 간판 등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 대상입니다. 그때 간판 철거에 적용되는 근거 규정이 뭐예요? 행정대집행법이에요.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간판 철거하는데 근거 규정이 뭐라고? 행정대집행법. 밑줄 다 긋고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위반에 대한 제재해가지고 사무소 명칭하고 그 다음에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요. 주어가 뭐냐 따라서 먼저 체킹하시고 사무소 명칭, 부칙상 개공, 5개 광고물 성명 표기는 묶어서 문자 관련 위반으로 보고 제재는 뭐더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 저기 해당이 되면 간판은 어떻게 한다고?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표시 광고인데 자, 요것도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표시 광고는 자, 일단 표시 광고가 뭔지 아시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 광고를 말합니다. 그 표시 광고는 두 개가 있는데 표시 광고 명시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당한 표시 광고를 못하게 하는 요 딱 두 가지. 제가 표시 광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 뒤로 표시했죠. 표시 광고 명시, 부당한 표시 광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일단 이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나와야 돼. 지금 31회에 대한 자세한은 안 나오게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은 나올 거예요. 표시 광고 명시는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 있잖아요. 과태료 처분이 50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 있거든요. 그리고 형벌은 3대3이 있고 1대1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수가 어떻게 되냐면 법 제48조가 3대3, 49조가 1대1이에요. 그리고 항상 센 거, 약한 거 이렇게 나와. 행정처분도,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도 절치, 상치, 의무정지, 자격 취소, 자격증 항상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배치될 때. 그러니까 표시 광고에서 명시가 뒤에 있죠. 500만 원, 100만 원 중에서 뭐겠어요? 뒤에 있죠 라고 했는데 500만 원, 100만 원 순서대로 적어보면 뒤에 있는 게 뭐라고? 100과 이건 그래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러면 부당한 표시 광고는요. 네, 500만 원 앞에 있으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기억하자고. 이게 신설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신설된 것만 아시면 돼요. 자, 표시 광고의 명시인데 광고할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기억 니은 있죠? 99페이지에. 보고 있습니까?
99페이지 이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 성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세 번째 줄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에다가 줄을 딱 그으세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게 규정이 나왔냐면 원래 있잖아요. 이 표시광고 규정이 딱 그 신설되면서 개공 아니면 업을 딱 못하게 딱 규제하려고 그랬어요. 규제하려고 했는데 막상 규제를 딱 하려고 하니까 중개사무소에 자격 없는 일반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격 없는 일반인이 그 중개업을 통해 가지고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딱 때려버리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했냐면 광고를 할 때 개공 성명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고 중개보조원 이름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고 이렇게 병기가 되면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왜? 책임지는 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편벌 쓰느냐? 소장 이름은 적게 전화번호 쫙딱 적긴 적었잖아. 그리고 중개보조원 이름은 콱 부장 말해가지고 2만 원 전화하고 그럼 사람이 어디서 전화하겠어요? 여기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법 쓰니까 아예 딱 명시를 했어요. 중개보조원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보조원 뭐라고? 광고 못한다 이 뜻입니다. 이제 이게 언제? 2월 달부터요. 그러니까 걸리면 이제 날라가. 얼마라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100만 원 이하 과태료처분 있죠? 요거. 명시 의무 왜 하셨죠? 여기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은 누가 받겠어요? 개공을 받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겠죠. 그래서 원래 그걸 이전에 딱 규정 신설되자마자 적용하려다가 이렇게 편법을 이게 허용했는데 이제 아예 명시를 시켰어요. 중개보조원은 명시해. 왜냐면 공인중개사 배출된 공인중개사 수가 많은 거야. 이제 중개 자격 있는 사람만 해도 일을 해도 아셨죠? 예, 이 업이 지탱될 이상의 그죠? 인원이 나온 거야.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넘겨보면 자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여기 아까 표시광고 명시했잖아, 그죠? 거기다가 인터넷 있죠? 다음 페이지. 인터넷 이용의 줄을 닦으세요. 개공들이 있잖아요. 교차로, 벼룩시장 등을 이용하지만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블로그, 카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오픈하거든요. 그럴 때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 성명에다가 자, 두 번째 줄 끝에 가세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인터넷에는 소면가 있죠?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이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명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없어요. 나온 게 없어. 지금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통령령의 세부 규정이 아직 신설이 안 됐어. 그러니까 규정만 법률만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가지고 그 다음에 2번 부당한 표시광고인데 부당한 표시광고죠. 자, 거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허수 있잖아요. 딱 한 글자 줄이면 부존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올린 거예요. 그 지역에 이런 물건들이 인기가 많아. 미끼 물건 있죠? 막 광고해놨어. 있는 것처럼. 그래 전화하니까 뭐라던가요? 아우 죄송해요. 이틀 전에 우리 계약했는데 이제 있다고 소리 하니까 아셨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물건은 올릴 수가 없어요. 부존. 그 다음에 뭐냐? 과장. 수익률 30% 보장, 뭐 2년간 차임, 임차인 확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고시래기, 그 말은 모르죠. 고시래기 지살 뜯어먹기라는 거 알아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양가에다가 그 차임 등이 다 반영 안 됐겠어요? 분양가가 2억이야. 근데 2년간 차임 월 50만 원씩 해가지고 원룸 오피스텔에 50만 원 해가지고 그러면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차임 직업 그래서 그러면 분양가가 2억인지 분양가 1억 8천인지 웃지 알고 맞잖아요. 분양가 1억 8천 책정해놓고 1200만 원 까줘도 남는 거잖아. 그런 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시죠? 과장. 그 다음에 그래 질서를 어지럽힌다. 그 뭐야? 교란. 실수를 어지럽힌 거예요. 그래서 핵심되는 단어를 꼽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어를 이렇게 하고 그냥 아시죠? 유추하세요. 일단은 중요한 거예요. 부당한 표시 광고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얼마라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라는 게 기억하실 부분이에요. 그거만 아시면 돼. 그리고 3번에 갑니다. 아까 개공 아닌 사람이 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것처럼, 그죠? 개공 아닌 사람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표시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1대1입니다. 똑같아요. 유사 명칭과 마찬가지로 표시 광고 보이죠? 예, 3번.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지 마라 그랬고, 하면 그냥 옆에다가 바로 적어놔도 돼요. 1대1 딱 적어봐요. 1대1 그냥.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보입니까? 자, 보세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쫙 긋고 바로 밑에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방, 다방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국장이 있잖아요. 국장이 뭐 할 수 있다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죠? 제공자에게 모니터링 하면서 뭘 요구할 수 있냐?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온라인은 정보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 게재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다 주어 국장이에요. 국장이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은 국장이 뭐 할 수 있다고? 마지막 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면 줄 딱 끄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가요. 세 번째,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떻게 하냐고? 두 번째 줄에 확인 또는 추가 정보 게재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죠. 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번에 국장은 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때 소요되는 뭐요? 있죠. 마지막 줄에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모니터링 딱 나오면 일단 주어는 뭐예요? 국장이에요. 그리고 이 국장이 모니터링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하겠죠. 과태료 처분을 누구에게 하겠어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하는데, 언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자료 미제출 아셨죠? 확인 정보 게재 등 조치 미조치 아셨죠? 미제출 미조치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500 갑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제재가 여기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저기 부당 표시 광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이용할 때, 그리고 모니터링 관련해 가지고 요건 다 신설된 거예요. 그러면 신설되었다는 말은 출제 영순이라 이 뜻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재하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